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원래 전주채씨 중에서 원래 있었다가 없어져 버린 계열, 그러니까 그게 족보가 있었다면 다 지금 그 계열로 남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손이 없는 전주채씨 저명인사가 많아요. 기록에는 있으나 그 후손이 전해오지 않는 거죠. 문헌으로 확인되는 전주채씨 저명인사, 그 중에서 지금은 후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은 족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족보가 있다면 아마 그분들 다 하나의 계열의 시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이 다 밀족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대표적인 한 사례로 시조골류에 나오는 채용계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토체, 그러니까 문충공계하고 같은 혈통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조선 전기에 족보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시조골류에 이렇게 세 개가 적혀 있다는 얘기는, 조중훈이 시조골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조중훈이 보고 베낄 수 있는 족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근데 조선 후기에 와서 족보가 끊어짐으로 해서 결국 채용 후손은 망성인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사라져버린 계열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채용의 장남 채부, 이분은 단종실록에 졸기가 적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단종실록 1년 1452년 6월에 보면은 공조판서 채부가 죽었다. 태종께서 언제나 세종께 말씀하시기를 채부는 부지런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청렴하고 고든 선비이니 임용할 만하다 라고 하셨으므로 세종께서도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발탁하여 중용했다 그랬어요. 채부는 1370년생이에요. 이제 전주채씨 중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이 문성공계 5세 채득지, 이분이 1379년생이니까 9살 많죠, 채부가. 그러니까 대체로 채용, 이분은 1340에서 50년 무렵에 태어났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성공계 4세, 이 아버지 되는 채담, 월당공 채담, 이분이 1346년생이고, 문충공계 8세 채양, 이분이 1351년생이에요. 대충 이렇게 비춰보면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채용의 장인이 이문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주이씨예요. 전주이씨라고 조선 왕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왕실이 아닌 전주이씨예요. 근데 이분이 1330년 충혜왕 즉위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고, 문성공계 2세 채용갑, 판사공 채용갑, 이분의 사위가 되는 이몽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문정하고 판사공 채용갑은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이죠. 그리고 이 채수, 이분은 국조문과방목에 세종 9년 1427년 정미친시에서 문과, 을과 3등 8위로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경신, 이분은 문성공계 중랑정파 5세 송해공 최광지의 사위예요. 요걸 통해서 이 가문이 당체 가문이 아니고 토체, 그러니까 문충공계하고 같은 혈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국조문과방목을 보면 세종 21년 1439년 김희친시 을가위리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 외에도 여말선촉급제자를 보면은 4대 계열에서 그 포함되지 않는 전주채씨가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신진 4대부죠. 신진 4대부들인데도 후손을 몰라. 왜냐? 족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족보는 굉장히 그 시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은 사실은 후손이 다 멸족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전주채씨로 회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려 열조 등가록을 보면은 최극부라는 사람이 장왕 1년 1389년 기사방에 고려 문과 동진사 구의로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최광지, 송야공 최광지가 병과 3위로 급제를 해가지고 그 홍패가 지금 전해오고 있는데 홍패가 보물 제 2062호죠. 그리고 같은 날 그 송야공 최광지의 동생 송파공 최직지가 동진사 11위로 급제라서 여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극부, 최직지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태조실록 태조 4년 1395년 4월 27일자에 보면은 완산의 절부 임씨에게 정렬을 하사하여 표창했다. 임씨는 완산 최씨로 최극부의 아내로 대빙제 학생 임거의 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극부 여분의 부인이 완산 임씨인데 연료로서 그 정렬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여말선초분으로 그 4대 계열에 포함되지 않는 저명인사를 보면은 최종해 이분이 태종 5년 을류신년시 동진사 3위로 급제를 했고, 최청강 이분이 세종 20년 무오식년시 정과로 급제를 했고, 최지 이분이 세종 20년 무오식년시 정과 13위로 급제를 했고, 최재남 이분이 세종 23년 신유식년시 정과로 급제를 했어요. 이렇게 다 문과급제자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 후손이 하나도 전해오질 않아요. 족보가 없어서. 이 외에도 전주채씨에서 아주 저명인서 중에 한 분인 서산대사 최여신, 이분은 전주채씨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서산대사는 스님이니까 뭐 후손이 없겠죠. 근데 서산대사의 형제 사촌, 육촌, 팔촌도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서산대사 행장이나 본인이 지은 저수를 보면은 자신이 전주채씨라고 써놨어요. 근데 전주채씨지만 그 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원인은 족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북한 지역에 있는 전주채씨 대부분이 이래요. 우리 지금 족보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조선시대 나온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 사람들이 별로 안 수록돼 있어요. 저는 앞으로 좀 연구가 많이 돼야 된다 이 생각하는데, 어째서 북한 지역에 있는 전주채씨는 족보에 안 적힌 사람이 많은가?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안 적혀 있어요. 청어집은 서산대사 문집인데 여기 보면은 상완산 노부윤서, 그러니까 노시성을 가진 완산부윤한테 올리는 편지예요. 편지가 청어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시조의 본관은 완산채씨다. 어머니의 시조의 본관은 한남 김씨다. 태종 때 이르러서 친가와 예가의 현조와 고조께서 각각 용호방에 휘를 올리셨고, 장화는 지금의 의정부예요. 장화로 옮겨와 살았으므로
부모님 모두 장화가 고향이시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단대사 최여신은 조상이 태종 때 용호방에 올래. 용호방이라는 거는, 용이라는 거는 문과고 호는 무과. 그러니까 문무과 급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과인지 무과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과거 급제자다, 조상이. 근데 태종 때 문과 급제자는 연천공 최덕지와 최종해 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무과는 이 방목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과연 서산대사의 할아버지가 그 무과 급제자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연천공 후손이면 연천공파가 돼야 되는데 연천공 후손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의 후손이란가 하지만은 최종의 후손이라는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조상이 장화, 지금의 의정부에 가서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서산대에서는 평안도 안주 출신이죠. 근데 외가가 그 연산군 때 그 죄를 받아가지고 그 평안도로 귀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처가살을 하니까 장인이 귀양을 가니까 사위까지 다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의정부에는 그 문열공계 양도공파 최철견, 몽공 최철견 후손이 그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쪽 계열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철견 이분은 서산대에서 나이가 28살이나 적어요. 그러니까 그쪽 계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전주채씨 계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용 후손 토채, 문과급제자 최극부, 최종해, 최천강, 최지, 최재남, 이분들도 다 그 후손이 족보를 만들었다면 하나하나의 그 계열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서산대사의 일가 친척, 북쪽 국경지역에 출신 문무과 사막급제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도 그 족보에가 안 적혀 있어요. 이상 그 전주 최씨에서 그 후손이 전해오지 않는 저명인사, 그러니까 계열이 될 것 같은데 못 됐던 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번에는 그 본관투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